약간 모공성 흉터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좀 커진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연적으로는 거의 안녕하세요. 청담리트 의원 김재림 원장입니다. 요새 은근히 또 모공 고민에 대해서 또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모공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좀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 같은 경우 모공 고민이 없던 분들도 어느 날 코모공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나비존의 모공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모공이 넓어져서 신경 쓰여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모공이 생기는 원인하고 간단한 분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공은 털이 있는 이 구멍 같은 거죠. 이 구멍이 점점 넓어지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이 피지를 통해서 모공이 넓어지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들 생기게 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점이 선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모공들이 생기고 세 번째는 역시 피지가 많아지거나 또 여드름이 거기서 나오거나 좁쌀 여드름처럼 차오르거나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실제 화농성 여드름이 되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흉터지는 이런 모공처럼 조금 넓어진 게 생기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실제로 흉터가 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모공은 사실 이 피지 분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 모공이 좋아지는 게 좀 어려운 게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그걸 뭐 혹시 잘 관리해놨다고 하더라도 탄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면 점점점 늘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게 생깁니다. 약간 모공성 흉터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좀 커진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연적으로는 거의 좋아지지 않는데 이러한 거를 좀 이해해둔 채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지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코, 나비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위도 대부분이 피지 분비가 자체적으로 좀 많기 때문이고 자꾸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구멍이 넓어지고 그 자리 그대로 고착화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만약에 피지가 많아서 이제 넓어진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심하거나 청소년기거나 20대 초중반이어가지고 모공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약을 먹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피지 분비 자체를 줄이는 시술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피지선을 좀 파괴하는 시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좀 안 아프면서 효과나 결과가 좋은 거는 제네시스 PTT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을 바르고 그 물질이 모공에 흡수돼 갖고 빛을 쏘면 보통 골드 PTT나 뭐 백금 PTT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입자의 빛이 반사되면서 피지선이 파괴되는 원리를 갖게 되거든요. 피지선이라고 이제 수도꼭지처럼 막 나오던 것들이 조금 잠궈지면 여드름도 덜 나는 것도 그것들이 안 막으니까 여드름으로 발전하지 않고 피지선의 수도꼭지가 잠궈지니까 모공이 더 커지는 것도 방어가 되고 이 제네시스 레이저라는 특성 자체가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붉은기라던가 여드름 붉은 자국도 좀 좋아지고 이 자체가 콜라겐 재생하면서 좀 뽀얘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끈매끈한 느낌이 나게 되면서 피지는 주는 안 아프고 단점은 좀 자주 해줘야 된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해줄 때 이제 피지선이 좋아져서 결과가 좋은 경우들이 있고 피지를 줄이는 것 중에는 바늘 고주파 시술들이 원래 도움은 돼요. 아그네스 치료 반복해서 한 자리 날 때는 이런 게 도움이 되고 또 아니면 포텐자 레이저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꼭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집에서 쓰는 화장품이나 제품들 중에도 할리실산 이런 것들이 함유된 제품을 통해서 피지를 녹이거나 레티놀 같이 피부 재생이 좀 도움이 되도록 해서 역시 피지 조절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홈케어 제품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탄력이 떨어져 갖고 모공이 보이는 경우들은 사실 대표적으로 점인 모공이 약간 이렇게 턴으로 이렇게 되는 모공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사실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어떠한 종류로든 피부가 타이트닝 되는 시술들을 하면 금세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또 피로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좀 늘어지는 성향이 생기는데 가볍게는 뭐 스킨보톡스라던가 피부가 타이트닝 되는 튠페이스, 써마지, 소프웨이브 이런 피부를 타겟팅하는 시술들을 하면 모공이 금방 타이트닝 되긴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약간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꾸준히 좀 뭔가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홈케어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보습을 그냥 신경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분들이 좀 건조한 특징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물론 피부 타입들랑 많이 다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흉터, 불규칙적인 모양의 모공의 흉터가 좀 있고 이게 모공인지 흉터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이즈들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한때 여드름이 많았던 분들은 그 자리에 여드름 흉터가 자리 잡아 있죠. 울퉁불퉁하게. 그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은 흉터 치료의 접근으로 봐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미라젯이라는 걸로 주베룩이나 또는 주베룩 볼륨을 가지고 흉터 치료를 하거나 또는 미라젯으로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리투오, 주부아셀, 셀르디엠 이런 제품들의 사람 콜라겐, HADM이라고 하죠. 휴먼 에이셀룰라 더말 매트릭스 인체 콜라겐 성분을 가지고 미라젯으로 해주거나 또는 이걸 주사를 잘
잘 해주거나 흉터가 차오르게 하면 이 친구들도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그게 꽤나 신경이 훨씬 덜 쓰이는 정도로 만드는 거는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모공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피지가 내가 지금 많은 타입이 있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점점 늘어지는 타입이 있고 흉터가 생기는 타입이 있는데 내가 어떤 타입이냐, 물론 하나의 타입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거 외에도 나는 모공도 있지만 블랙헤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다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타입에 따라서 내가 항상 피지가 많아서 모공이 생기는 타입이다라면 피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거나 이소티논이 대표적이죠. 이거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처방받지 않고 먹는 약 중에 피지를 줄이는 약은 거의 뭐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약을 먹거나 시술을 통해서는 피지선에 조절이 되는 레이저, 그래서 뭐 제네시스 PTT, 약간의 포텐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뭐 아그네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이런 걸 좀 꾸준히 해주면 좋아진다. 그러면서 내가 피지가 안 나는 시기까지 잘 버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늘어지는 타입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점이 약간 이렇게 선으로 되는 이런 타입이 보통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시술을 해도 얘가 약간은 다시 이렇게 메워지기는 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드문드문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은데 어떤 특정 시술에 얽매이지 않고 꼭 심지어 이런 분들은 모공 시술이 아니라 약간의 리프팅 타이트닝 시술할 때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핀페이스나 서마지나 소프웨이브 이런 거를 할 때도 좋아지고, 아니라면 간단하게는 스킨보톡스 또는 피코프락셀 이런 걸 해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좀 꾸준하게 좀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이제 흉터에 가까운 모공성 흉터라 실제 여드름 흉터를 가진 모양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전통적으로는 옛날에 프락셀을 많이 했지만 이제 좀 자극감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조금 사장되다가 요새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프락셀이 아니더라도 뭐 미라젯을 통해서 주베룩을 하거나 사람 콜라겐인 리투오, 주부아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얘네가 이렇게 차오르게 하기 위한 시술들을 해야 되고, 시간은 다소 걸리고 통증도 약간 있는 편이고 시술 후에 보통은 다운타임도 조금은 있을 수 있고 좀 더딜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잘 해나가면 결과값이 시간이 걸리고 괜찮은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고, 완전히 메꿔지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꽤나 많이 호전되는 것들은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공에 대해서 훨씬 더 방대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